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치주의는 터붕와해되고 있습니다. 흙이 무너지고 기와장이 깨지는 형국입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라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법치가 무너지는데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권력 분립이 무너지는데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입법 독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특히 사법부의 붕괴는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장동혁 당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페북으로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이 상황,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악법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제조해가지고서 사법부에 던져놓는 이런 상황, 여기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법부가 위기입니다.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로 시작하는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라고 올린 지금 글이 페북에 올라왔습니다. 장동혁 당대표의 페북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조희대 대법원장님, 사법부가 위기입니다.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어제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가 아닌 권력의 승리를 목도했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습니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만 국민의 놀라움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섰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미 권력은 사법부를 집어삼키기로 작정했습니다. 대법관 증언법이나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서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한쪽 눈만 가린 DK는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의의 파괴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한쪽 눈만 가린 채 한 손에는 무딘 칼을, 다른 한 손에는 날선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저울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사법부는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정의에는 휴식이 없습니다.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재판이라도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춥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평안한 설 명절 보내시기 기원드립니다. 2026년 2월 14일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올림. 여기서 말이죠, DK가 나왔는데요. DK는 정의의 여신을 말합니다. 한쪽 손에는 칼을, 한쪽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왜 두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사람 봐가면서 봐주고 안 봐주고 안 하겠다는 겁니다. 두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이재명이든 그것이 송영길이든 그것이 이름 없는 농부든 똑같이 법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울은 왜 들고 있을까요? 저울로 무겁고 가벼움을 재겠다는 겁니다. 재량하겠다는 겁니다. 제 무게를 달겠다는 겁니다. 잘못의 무게를 달겠다는 겁니다. 정의는 결국 계량입니다. 정의란 무거운 죄에는 무거운 형벌을, 가벼운 죄에는
가벼운 형벌을, 죄가 없을 때는 무죄를, 이것이 저울입니다. 칼은 왜 들고 있을까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저울로 달아서 무게를 재고 그에 따라서 칼로 형벌을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의 구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DK가 한쪽 눈만 가리고 한쪽 눈은 뜨고 있다는 겁니다. 봐가면서 저것이 송영길이구나, 아 무죄. 저것이 이재명이구나, 아 재판을 중단해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송영길이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무겁게 받았죠. 근데 어떻게 2심에서 전부 무죄가 됩니까? 같은 법원인데, 대한민국 법원인데 판사가 달라졌다고 해서 유무죄가 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무죄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라 하더라도 송영길은 무죄를 받았을까요? 아니, 1심에서는 인정됐던 증거가 어떻게 2심에서는 인정이 안 된단 말입니까? 사실관계는 똑같습니다. 사실관계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돈봉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심은 증거가 있다고 그러고 증명력이 있다고 그러고 2심은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말합니다. 정말 그런 거는 옛날 원님 재판할 때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명천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원님 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원님 재판만도 못합니다. 원님 재판이라는 거는 원님이 기소도 하고 재판도 하고 다 한다 그래서 원님 재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원님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님 중에서도 정약용 같은 그런 원님은 정말 탁월합니다. 그리고 바릅니다. 원님이 정말 세종대왕 같은 원님만 있다면 원님이 다 해도 됩니다. 기소도 하고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사를 했고 검사도 죄가 된다고 해서 기소를 했고 1심 판사도 죄가 된다고 그랬고, 근데 갑자기 2심 가서 무죄가 됩니다. 더 이상 재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장동혁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제발 좀 똑바로 하라고 사실 읍소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어째 이러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재판을 빨리 시작하라는 겁니다. 재판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원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판이 중단되고 법원이 중단되면 대한민국이 죽는다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정말 실망스러워요. 윤 대통령이 조희대를 시킬 때만 해도 그래도 조희대가 대법관 할 때 바르게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기대를 걸었더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조희대는 조금씩 물러납니다. 나이 때문에. 결국 이제 이재명이 자기 사람 심어가지고 저 김명수보다 더한 그런 대법원장이 나타날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암울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그야말로 법치를 파괴하는 자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수밖에 없겠죠. 우리 장동혁 당대표 그런 지금 책임감을 느끼면서 명절을 맞이해서 대법원장한테 지금 읍소하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편지를 쓴 겁니다. 장동혁 당대표 계속해서 목소리 내주고 바라고요. 그리고 대법원장도 얼마 임기 남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어차피 말이죠, 떠나는 마당에 제발 제대로 좀 한번 DK의 두 눈을 가리고 그리고 저울과 칼로 정말 법의 정의를 세우는 그런 일을 좀 해주고 떠나기를 바랍니다. 강슬피입니다.